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성민종합정치 코너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그리고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아침 회의에서 어떤 얘기했는지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를 찾아갔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로부터 결자 해지해야 한다. 중앙당에서 뉴스만 나오면은 가슴이 덜컥거린다. 뉴스에 열불이 나서 이번에 국민의힘 안 찍겠다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는데 과연 결자 해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어제 기자들에게 장동혁 대표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그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 허민 기자, 네. 이 장동혁 대표 웬만큼 작심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당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 사퇴 등을 포함한 거취 문제를 요구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 두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후보는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윤상현 의원하고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 지금의 광역 시도지사 후보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장 대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선거가 아무래도 이길 자신이 없다. 따라서 선거가 패배할 경우에 그 패배의 책임을 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에게 전가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실제로 판단의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넘어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 레짐 체인지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내가 향후 거취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빌드업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라면은 내가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한용 기자가 보시기에 뭐 해당 행위했다, 발언 과격하게 했다고 후보가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결정됐는데 바꾼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오세훈 후보를 교체한다. 김진태 후보를 교체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정면 돌파 알겠는데 옛날에 뭐 정면 돌파, 대도무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은 민심하고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정면 돌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민심을 따라가는 건지 제가 볼 땐 당심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좀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고요. 뭐 배현진 의원은 그냥 미국 가시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오히려 이게 뭐 이렇게 기강을 잡는 이런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우습게 비치는 좀 제가 볼 땐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최근에 말이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칼럼을 읽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조선일보의 칼럼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그만둬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이제 물론 조선일보의 사설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이제 실린 칼럼, 그러니까 저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저런 칼럼을 실었고 저 칼럼을 읽은 분들이 많아요. 제목이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 그랬더니 허민 기자가 몸담고 있는 문화일보에서는 사설이죠. 후보 의원들에게 패싱 장 대표 보수 살릴 결단할 때. 저 보수 살릴 결단에서 결단은 뭡니까? 예,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실제로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치 표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서 당을 운영하는 것이 당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 짐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대표직을 좀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일 텐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저런 식으로 밀려서 결단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김영수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은 지금 저런 게 두 번째입니다. 한 2달, 한 3달쯤 됐나요? 그때는 무슨 제목이었냐면 국민의힘 망해야 산다라고 썼는데 그 논조는 전체적으로 레토릭이 아니고 진짜 망해라라고 쓴 거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일보도 그런 식의 논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문화일보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일보의 논설실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마 지금의 생각은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가치 판단을 해서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그런 식으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억에 허민 기자가 이 자리에서 미국 방문 마치고 돌아오면 장동혁 대표가 뭔가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타이밍이 있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게 명분과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그 타이밍은 명분은 충분히 지금 확보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선대위 체제가 발족이 되면 예컨대 실질 3주 전부터 아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법적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3주 전, 즉 5월 중순에 시작이 되는 것 동시에 아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취재의 종합적인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이제 관측을 내놓은 거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에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 장동혁 대표 거치 관련해서 이제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도 쓰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제가 화요일치 이틀 전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국힘이 산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공교롭게 바로 다음 날 김영수 교수가 또 그렇게 썼고 또 오늘 아침에 아마 경향신문 사설도 그렇게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화일보 사설도 그렇고. 이건 이른바 뭐 보수 성향 또 약간 진보적 성향 이런 언론에서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칼럼을 썼더니 어떤 그 민주당 아주 그 열성 당원한테 좀 항의를 받았는데 아니 그냥 두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취지가 이러면 그 보수 정당 자체가 망할 것 같아요. 그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좀 개혁 보수 성향의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이제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 반대로 이제 보수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겠죠. 이분은 아니 그냥 그렇게 망하게 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게 우리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저는 물론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그 논평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보수 정당 또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발언에 대해서 당장 기자들은 해당 후보자를 교체하겠다. 해당형이라면은 그럼 누구 겨냥하는 얘기냐. 조금 전에 허민 기자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김진태 강원지사, 또 나아가서는 윤상현 의원도 있었고 이런저런 진종호 의원, 부산 가서 한동훈 전 대표 돕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마음만 받겠다,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 누구를 겨냥한 얘기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죠.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대변하는 최보현 수석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에서 하는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별도 선대위를 꾸리는 것은 당연히 해당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 관련돼서는 김진태 지사 후보의 발언과 해당 행위를 연결시킬 부분은 전혀 없고 대표께서 관련돼서 뭐 생각하거나 얘기하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예단해서 예측해서 이미 발생하지 않은 일을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크림공천 지원단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지원단 차원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상당히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행위로 우려하는 당내 발언이 있느냐 계속 보도는 보고 있고요. 당내 클린 공천 지원단에서도 그런 부분 확인해서. 근데 이게 제 느낌일까요? 성환영 기자 어떻습니까? 당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고 대변인이 저렇게 브리핑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결자해제해야 한다거나 하는 후보자들 또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분들 나름대로 충심으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장동혁 대표가 전당 지방선거 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예. 그냥 지방선거에서 당장 자기 그 시도지사직을 잃게 생긴 사람들이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을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왜들 이러시나 하고 이제 그걸 진단을 정확히 해서 대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아, 이건 아무래도 선거 끝난 다음에 나를 쫓아내려는 음모 같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그럴까요? 전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허민 기자한테 좀 약간. 그러니까 허민 기자가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그 두 가지 판단의 근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나서는 거는 이거 뭔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예 당 대표, 당 리더십을 교체하려고 하는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장동혁 대표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걸 뭐 음모라고까지 예.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실제로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보고요. 우리 정치의 문법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지면은 뭐 당연히 물러나는 거죠. 지금 성환영 기자가 예. 엊그저께 쓴 아주 훌륭한 칼럼 예. 저도 읽었는데 그 기본 논지에 저도 뭐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 기자가 그 칼럼을 쓰셨을 때는 정말 보수도 잘 살아야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날아야 이게 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충정을 갖고 썼는데 네. 저는 당내에서 비판하는 세력 중에 일부는 정말 충정을 갖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후보들 중에 지금 지방선거 이렇게 해서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후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그룹,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치적 각을 세웠던 그룹 한 그룹, 이 두 그룹이 과연 이게 뭐랄까 이 당을 정말 살려야 된다는 충정에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네. 생각에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아까 진종호 얘기도 하시고 예. 뭐 배현진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이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져야, 이 선거에서 망하더라도 무너져야 한동훈 전 대표의 정책 공간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매일 계속되는 외부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하는데 내부에 이렇게 그 공격 총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 선의 해석만 가능할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 내부 비판을 통해서 뭔가 중도로 확장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 착각 또는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그 한 달여 전만 해도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가상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같이 벌어진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1년도 보궐선거로 각각 시장에 당선된, 그리고 또 같은 뿌리, MB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은 단 한마디도 현 지도부를 공격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15%포인트 내외의 그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박형준 시장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오차 범위 내로 수렴해서 뭐 4%, 6%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부를 계속 이렇게 총질하고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재고할 여지가 있다. 근데 그건 또 지역별 특성이라는 게 좀 있어 보여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과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그 차별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여론조사를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오차 범위 안에는 아까 6%포인트 정도 좁혀진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이 당내에서 누가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공격한다. 왜 그럴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분석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들이 나를 왜 공격할까? 뭐 제가 아까 굉장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지만 왜 그럴까까지 궁금하지는 않아요. 예.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2004년 총선 앞두고 노무현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이거 잘못하면 그 100석 미만으로 가라앉는다. 그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 천막당서로 옵니다. 지금도 참 안 잊어져요. 이거 영상에 그 종아리 없고 회초리 맞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였죠. 지금 오늘 그 전국 지표조사 나온 수치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은 뭐 그대로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국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런지 더 떨어졌더라고요. 최저치를 기록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후보 인물도 뭐 민주당 후보보다 인물론에서 뛰어나죠.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지금 현역 부산시장으로서 이제 프리미엄이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개인 그 인물 경쟁력으로 과연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겨야 된다, 야당이 이겨야 된다. 이 여론이 이런 정도로 기울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경사진 그런 운동장에서 지금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뭐 부울경에서 조금 결집하는 것 같아. 야, 우리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자위할 때가 아닙니다. 전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장 아까 허민 기자도 당내에서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당내, 당 밖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서울 와서 뭐 YTN이랑 인터뷰도 했고 진종호 의원이 부산에 뭐 거처를 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장동혁 대표가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진상이다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는데 오늘 오전 한동훈 전 대표랑 제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동혁 대표의 오늘 해당 행위자 징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해당 행위는 지금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진종호 의원 문제도 연상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모든 당의 정치인들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산에서 많은 시민들을 계속 만나고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전통의 보수 정당 이런 당 아니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유능하고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등이 이끄는 당권파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어느 순간 정말로 이상한 당이 됐다. 이 점을 우리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실 때는 그래도 네가 2년간 저런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공격받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네가 지켜온 정신이 결국은 전통의 보수 정당의 정신 아니냐. 그러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신 결국은 지금 상황은 분명히 시민들에게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상황 인식과 장동혁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의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다. 근데 나중에 지방선거위에는 도대체 그러면 장동혁 대표로 상징되는 세력과 한동훈 전 대표로 상징되는 세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물론 선거 결과도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뭐 건건일척의 승부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지금 뭐 이 두 분 특히 이제 성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동의하거든요.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고 있다. 큰일 났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 특히 네. 후보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풀어나가는 전략이 당 지도부를 계속 공격해서 너 나가라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다. 이 전략이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어쨌든 지금의 언론 환경과 여러 가지 여론 환경으로 봤을 때 더 심한 분열상을 노출시키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자기의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대로의 5선 시장으로서 이게 서울 시민들의 이게 뭐 이 전세난과 그다음에 이게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비전을 내주고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해주고 정책적 비전. 네.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뭐 삼권 장악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할 거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공격을 해서 그래도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 밖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부로 겨냥하는 이런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부산 북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광역단체장 네. 못지않게 이게 이른바 보수정당 안에 지금 한 7대3? 좀 비주를 많이 보면 6대4까지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한동훈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라도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들이 꽤 돼요. 네. 뭐 처음에 김도부 의원 정도,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그런데 뭐 한기호 의원도 그러고 지금 부산 경남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박형준 시장은 지금 아니라고 어제 또 입장문 내놨더라고요. 예. 뭐 아무튼 그런 뉘앙스가 좀 예. 있었죠. 처음에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밉겠죠. 뭐 저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미워하는 게. 그런데 그 정당이라는 게 이제 대의를 위해서 결국 정당은 집권을 위한 조직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를 조직이죠. 치르는 예.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소탐 대시를 피하는 방법인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이제 후흑이라고요. 얼굴 예. 두고야 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밉겠죠. 그래도 안 미운 척 해야 돼요. 정치인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의 눈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할 때 이글이글 타는 장동혁 그 대표 눈빛이 변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예. 저는 저분은 아직 정치인이 예. 좀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예. 어쨌든 제가 뭐 개인 인신 공격을 하려고 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대의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연관돼서 허민 기자에게 제가 아까 허민 기자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각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죠. 당대표를 공격하는 게 전부여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당 지지도를 높이고 후보들의 지지도를 높이는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오늘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다. 특히 비상계엄, 내란으로 1심에서 평가받은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서도 장동혁 대표가 왜 그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는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전륜 메시지가 확실하게 안 나왔고 마지못해 한참 흘러가서 의원총회에서 마지못해 결의문이 나왔는데 그 결의문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대신 읽고 장동혁 대표는 안 읽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고 바로 이런 일련의 그 행동들이 후보들이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자꾸 대표를 향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요. 예. 이 전쟁터에서 장수의 최고의 덕목은 승전에 대한 각오와 승전에 대한 의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조직원에게 각인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손자병법의 선승구전 먼저 이기고 나서 전쟁에 임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네. 저 북쪽까지 피난 갔던 선조와 조정의 문란, 조정의 무능, 조정의 무기력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신에게 12척이 있나이다. 그거 가지고 독전을 해서 왜 선 300여 척을 무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순신 같은 마음을 갖고 외부를 향해야 된다. 외부를 향해야지. 자꾸 조정의 문란을 하면서
도망치기 바빴던 원균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후보들이, 특히 지금 영남권 후보는 뭔가 가능성이 더 보이면서 더욱더 그런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특히 영남권 후보들은 야, 이게 잘하면 우리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전혀 당 지도부를 이거는 바로 지금 수도권에서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귀감이 될 만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어렵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년 만에 치르는 선거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높죠. 국민의힘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배 선장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선장이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선장은 우리 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는가. 그것만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국 갔다 와서 이제 기자들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이렇게 드러난 장동혁 대표의 인식은 약간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 일부 탈당도 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우리 당 안 찍는다.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지지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한다는 결의문 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를테면 전환길 씨 지금 탈당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선거 때 어디 찍을까요? 저는 국민의힘 무조건 찍는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찍을 후보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조금만 알면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유권자층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굉장히 진보당을 찍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어디를 찍어야 민주당이 이긴다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수 유권자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리더십 같은 게 좀 장동혁 대표한테 좀 결여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곽규택 의원 부산이 아마 지역구죠. 곽규택 의원이 YTN 라디오에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서 조금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시점상으로는 지금 어떤 지도부 교체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물론 열세인 국면 그리고 당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도가 조금 침체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장수를 바꾼다.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선거 유세를 전국을 다닐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각 역할 분담을 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열심히 해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저 이야기 곽규택 의원 지역구가 부산이죠 아마? 그리고 자, 서울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 아까 박정훈 의원 자막이 나가던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태가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이런 식의 아까 나가는 것 같은데 서울이 지역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또 의원들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기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이 오늘 징계 조치에 대해서 얘기했던 또 SNS 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장동혁 오지 마라인가 장 대표가 없어야 하는 현실을 본인이 만들었으니 후보들도 어쩔 수 없는 지극한 애당 행위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정면으로 해당 행위를 애당 행위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제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지방선거 이후에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상의 저희 공천 작업이 끝나면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의 거리 상태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장동혁 대표가 항상 선택했던 것은 회피 기술이었거든요. 과연 저분께 우리의 선거와 우리 많은 후보들의 명운을 맡겨도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한 번 더 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곧 치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허민 기자가 얘기했던 저런 부분들하고 참
그죠? 이 박정훈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둘 다 뭐 아주 가까운 한동훈 대표 가까운 한동훈 계죠. 근데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부산의 부산 북갑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를 부산시 전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분위기를 제가 잠깐 전달해 드리면 18석 중에 전재수 의원 이제 고리가 됐죠. 빼고 17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7명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후보를 내지 않거나 무공천 아니면은 이제 복당 후에 경선을 붙여서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단일화를 하거나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펴는 사람들이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10여 명은 우리는 우리 당대로 계속 후보를 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첫 번째 반드시 후보를 낸다. 내지 않을 가능성은 1%도 없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후보를 안 낼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한동훈도 반드시 나와라. 라고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실제로 등록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와라 있다. 하는 입장인 것 같고 한동훈 나오면 이 선거가 얼마나 어렵고 이게 얼마나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자 구도가 된다면 이른바 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의 한동훈 삼자 구도가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건지. 저는 압박에 못 견딜 거라고 봐요.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요. 뭐 지방선거 승리보다 한동훈 전 대표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냥 둘까요? 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전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뭐 선거 후보 등록 전까지 시간을 좀 봐야 되고 심지어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라도 그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중에 부산 북갑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렇게 해당 행위자 징계 뭐 이런 강력한 조치 이런 발언을 한 와중에 MBS 네 군데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죠. 이번에는 캐스테 리서치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2일부터 22일까지 4월 동안 조사를 했고 무선 전화 면접 10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민주당은 48, 지난번보다 1%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15, 지난번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저게 국민의힘 창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충격,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 얘기가 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정당별 호감도도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또 충격이죠. 호감도. 뭐 분명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저 조사 때 호감도가 민주당은 58, 국민의힘은 20, 조국혁신당이 32, 오히려 호감도가 더 높아요. 개혁신당 14, 진보당이 21. 그러니까 호감도라고 하는 부분도 뭐 어떤 설문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방선거의 성격,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58, 국정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30. 이건 기본적으로 차이가 또 28%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백약이 무효인가. 당대표가 내는 메시지는 당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후보들은 생각하고 후보들이 뭐라고 하면 당대표는 그건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만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왜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런 공통의 메시지로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느냐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제가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라면 뭐 어떻게라도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뭐 저는 해결사는 못 되고 그냥 저는 논평을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말씀대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요. 당 지도부나 아니면은 당 지도부만 공격하는 또 반대쪽 하나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논의의 풍부함, 다양성을 위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덧붙이면 저는 지금 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각 선거 현장에서 후보들 간의 지지율의 분리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생각을
예. 합니다.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모든 권력을 3권에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넘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당 지지율이 조금씩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서 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의 분리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중앙당의 모습은 이제 가려지고 네. 후보들의 이렇게 인물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더욱더 그런 현상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